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녕,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또 며칠 전에 진짜 타미플루 관련 뉴스가 또 있었죠. 2019년 1월 9일 오전 8시 나온 기사입니다. 북한 요구대로 스위스산 타미플루를 공급했다. 제가 업계가 이 일로 인해서 술렁거린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니 뭐 지금 대북 지원이다 뭐다 말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인플루엔자가 요새 유행이니까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제로 타미플루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타미플루를 보내는데 국내에서 만들어낸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이 많은데도 왜 국내 제네릭은 보내지 않고 타미플루 오리지널 약만 선별해서 보냈느냐, 이것 때문에 제약업계가 말이 많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제네릭이라는 단어 선택입니다. 제네릭이란 말은 의약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집어서 얘기하면 제네릭에 반대되는 개념이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이 있고 추가로 해서 제네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네릭과 오리지널, 오리지널과 제네릭,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면 오리지널 약이라는 거는 약품이 처음 개발이 되고 나서 발매가 돼서 이제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최초로 이 약의 원본이 되는 약물, 그걸 이제 오리지널 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제네릭은 이 오리지널 약의 카피들, 이 오리지널 약이 특허가 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만료가 된 특허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서도 이 약과 비슷한 성분의 약,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약을 만들 수 있게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그 허가를 받아서 생산된 카피 약품들을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도다지? 주식시장만 봐도 유명했잖아요.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같은 의약업계, 바이오주 이렇게 유명했었는데, 제약회사의 연구품, 유식하게 얘기하면 R&D라고 그러잖아요. R&D, 연구개발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제약업계 같은 경우,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커요. 일단은 약을 하나라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원료를 분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본인의 자금력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약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완전 최신의 약이고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다 하면은 그 약의 판매로 떼돈을 벌 수 있게 해주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의 특허를 인정된다 했을 때는 보통 20년 정도의 기간을 보장해 주는데, 지난번 정부까지는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안 된 상황이었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특허가 만료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네릭 얘기를 다시 좀 꺼내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을 했다 치면 특허권을 인정을 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로 팔아라 이 말이죠. 얻어들인 수익 있잖아요. 그 수익으로 돈을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이 특허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모든 약값을 다 정부가 결정하는데, 이거는 차치하고 약품의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회사에서도 이 약의 약품 성분을 따와서 제조 방법을 배워오든지 해서 비슷한 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아마 전공자분들은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전공자분 아닌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제네릭 약품이라는 것도 인증을 또 받아야 돼요. 이 베껴서 만든 약도 최소한 약효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한테 썼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라는 인증이 딱 돼야 시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그 약을 썼는데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이상하게 생기고 문제만 생긴다 하면은 큰 문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약품 생동성 검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그 약품 생동성 검사는 기존의 오리지널 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확히는 혈중 농도 어쩌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리면, 약효가 완벽하게 오리지널하고 100% 똑같아야지만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건 너무 기준이 빡세니까 기존 오리지널 약의 약효가 80%에서 125% 정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약은 카피약으로서의 효과가 입증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고 나면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 세상에는 오리지널인 A 약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피약인 B, C, D, E, F 이런 약들이 하나씩 계속 발매가 되면 80%에서 125%까지 약효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써보고 괜찮고 크게 오리지널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카피약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오리지널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격이 오리지널 약보다 더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잘 먹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네릭 약품이 발매가 되고 나면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훨씬 싸져요. 오리지널도 자기네들이 이 오리지널 약을 팔아 넘기려면 제네릭 약품이랑 비슷한 가격이 돼야 되니까 오리지널의 약값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요. 약품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무조건 다 정부가 다 결정하게 돼 있어서 오리지널 약이 카피약보다도 훨씬 싸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이 계속 잘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차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타미플루에 대해서 이 카피약들이
발매가 되기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은 비축분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대용 제약은 타미빅트 캡슐, 유한양행은 유한 엠플루 캡슐. 타미플루랑 뭐 이름이 좀 다르지만 성분은 타미플루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이 오리지널 타미플루의 가격은 타미플루 75mg이 2,263원이고 유한 엠플루 캡슐은 1,731원, 타미빅트 캡슐 75mg은 1,847원이에요. 또 있는 일양약품의 플루렉스 캡슐은 1,450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한 알의 가격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북 지원에 사용되는 타미플루면 박스 한두 개 이렇게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몇 톤씩 가져가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싼 가격으로 타미플루의 효과가 비슷한 약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스위스 로슈사의 오리지널 타미플루 2,263원짜리, 제일 싼 거랑 차이 나면 얼마지? 제일 싼 거랑 차이를 내면은 제일 싼 건 1,450원짜리거든요. 1,450원짜리에 2,263원이니까 계산하면 한 800원 정도 차이 나네. 800원. 한 알당 800원. 이게 몇 알씩 있을 거예요.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그 외국 기업에다가 직접 돈을 주는 거니까 뭐 로열티나 이런 것도 또 지불을 또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비용적인 낭비가 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째서 제네릭을 선택하지 않고 오리지널을 선택해서 외국 지원으로 보냈는지 뭐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긴 했어요. 이전 정부도 오리지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전 정부 때는 타미플루에 카피약이 없었던 때예요. 이제는 카피약이 있죠. 특허가 만료가 됐으니까 카피약이 있는 상황에 충분히 비용을 절감시켜서 그리고 국내 제약회사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제약회사도 좋은 약을 많이 만들고 해외에 가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째서 그랬는지 오리지널을 굳이 꾸역꾸역 사서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 좀 뭔가 킹리적하심 아니겠어요? 뭔가 냄새가 납니다. 아직도 저도 참 이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설마 뭐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대파리 현금무송. 기침이 왜 이렇게 잡는 거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신기한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다 같이 안녕. 택배 왔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택배 오고 난리야.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 제발 저 잡아가지 마세요.